KF-21 전투기 필리핀 구매 유력해. 외신 한국 4대 방산국가 얼마 안 남아 현무-6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 4부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의 KF-21과 경쟁. 매프를 놓고 오랜 고민을 해오던 필리핀은 7월 하순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측에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보냈다. RFI는 구매자가 입찰에 앞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필리핀 국방부가 KA에 보낸 RFI는 KF-21에 대한 것이었다. 즉 KF-21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KA에 공식 요청했다는 뜻이다. KF-21은 필리핀 공군의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릴 카드가 될 수 있다. KF-21은 F-16V나 그리펜엔즈와 달리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다. 게다가 설계 과정에서 6세대로의 단계적 진화도 염두에 둔 기종이다. 이 때문에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돼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이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정확한 RCS는 비밀이지만 F-16C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FA-18E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F-22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에 비할 순 없지만 탐지가 매우 어려운 세미 스텔스기라는 얘기다. F-16이나 그리펜엔기보다 한 체급 위 중형 전투기라는 것도 KF-21의 강점이다. KF-21은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FA-18, 이 F보다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전투행동 반경이 넓다는 뜻이다. 공표된 수치는 없지만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인 722km보다 훨씬 넓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루손섬이나 팔라완섬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하면 분쟁 수역 상공까지 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퍼붓고 이탈하는 전술도 가능하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회피불가구역, NEZ, 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이-301어 중국 전투기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다. 하나그룹, 라그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들이 필리핀 방산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 헬스 2024에 참가해 각 사의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아다스는 K방산의 최대 고객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았다. 하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에 이르는 방산 3축이 총출동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에 따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자주 국방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고세아니아 지역에서 급증한 해양 무기체계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방산 3사는 이번 전시에서 적외도 통신위성 기반 6해공 우주 초연결 솔루션 함정의 두뇌 전투체계 중형급 수출형 잠수함 2종, 수출형 4,000톤 호위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K방산 대표 제품과 미래 해군을 위한 첨단 해양 무기체계를 선보인다.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한 중형급 잠수함인 2,800톤급 장보고 3P에는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강 무장 및 최장 자막 능력을 가진 장보고 3 배치2에서 필리핀 해군을 위해 개량에 제한된 모델이다.
화오션은 이와 같은 최고 성능의 잠수함뿐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 MRO 및 승조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총망라된 솔루션을 필리핀 해군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시스템은 하나오션 잠수함 운용을 돕는 잠수함 전투체계, KMS를 비롯해 함정의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상함 통합 전투체계, ICS 등 초연결 솔루션 청사진을 앞세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섬으로 이뤄져 해상 방어가 중요한 필리핀 특성에 맞춰 연장 로켓, 아스, 천무학 시스템 -290 시스템을 GR-080 등 유도탄 3종을 전시했다. 지대함 요격이 가능한 천무를 전시해 육상뿐 아니라 해상 방어 능력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담보 수요가 높은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렉넥스원은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시스타어,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공 70mm 유도로켓 비공 등 해양 유도무기를 비롯해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 등 지상 유도무기를 선보인다. 레그넥스원은 그동안 적극적인 필리핀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대잠용 경월의 청상어, 함대함 미사일 해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기간 중 필리핀 해군 주관으로 열린 해성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해성의 우수한 성능을 소요군과 정부 관계자에 입증하기도 했다. 이현수 라이그넥스원 해외사업 부문장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다수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필리핀 국방부와 튼튼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필리핀을 포함한 기타 동남아 국가의 군 현대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K방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절대강자 K는 이번 전시회에서 필리핀 공군에서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고 있는 K-5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상륙 공격 헬기, MAZ, 소형 무장 헬기, NAZ 등 차세대 주력 기종을 내세웠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기의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높여줄 무인 전투기, UKV와 다목적 무인기, AP도 전시한다. 특히 매수와 레즈는 공중발사 무인기, A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과 필리핀 출신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 졸업생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및 선물 증정 등 격려 행사를 가진다. KN은 이번 전시회에서 필리핀과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의 국산 항공기 운용국과 잠재 고객 국가의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산 항공기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F-50과 운용 호환성과 기종 전환 용이성이 높은 KF-21과 섬과 숲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수리온, 알 등 국산 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구영 KI 사장은 F-50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 66대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해 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KF-21, 레츠, 수리온 등의 수출까지 달성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여부 한미일 군사행동에 반발 필요시 즉시 행동 협박. 북한이 최근 한국, 미국, 일본의 각종 군사활동에 반발하며 필요시 즉시 행동하겠다며 협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성 공보실장의 담화를 보도했다.
국방성은 미국과 그 추종적 대국가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실제적인 무력 충돌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우리 군대는 격상된 전투준비 태세에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적 동태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을 사전 억제하고 국가의 군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전 상방의 방대한 무력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있고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배회하는 조선반도, 한반도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은 또 현재 정세에 대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준동이 언제든지 실제적인 전쟁 상황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실장은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컬럼비아함의 지난 18일 부산 작전기지 입항에 대해 핵 대결 분위기를 고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미국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서 대북 정찰 비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공중 정탐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를 두고 조선 반조주 변수역에서 전개했다며 화양내 짙은 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두 번째 훈련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CVN-73이 참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미일의 군사적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했다며 공보실장 담화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담화 주체가 총참모부가 아닌 국방성이라는 점에서 행동보다 여론전의 군사외교적 메시지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 신형 미사일 서방 무모한 행동에 대응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서방 국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장성이 다쳤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전쟁 상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감행된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방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장거리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된 데 대응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힌 걸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능력을 보여줬고 우리의 우려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레시니크는 미사일 한 기로 여러 발을 쏜 효과를 내는 이른바 다탄두 각계목표 재도립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산 에이테크스 5기와 영국산 스톰새도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군 공습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장성 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뤄진 스톰새도 공격 때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파병 북한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발언도 보도했습니다.